눈동자가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엄마 안 되고 때리고 그러자. 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몸의 사령탑 뇌. 하지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 사령탑은 기능을 잃습니다. 뇌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 그건 다름 아닌 두통입니다. 두통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갑작스럽게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구역질,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머리 쪽에 뇌혈관을 포함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뇌혈관 질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단 몇 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으로 회복도 가능합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뇌혈관 질환.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위기의 순간 미세한 혈관 속 폭탄을 제거해 생명을 구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노승진 부장. 치료의 최전선에서 정밀한 판단으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유석 과장. 하루 전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진 김옥자 씨.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밤이 되어 있었죠. 혼자 사는 그녀에겐 그 한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도가에서 이제 심근이 아프다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수술 이제 그러고는 몰라. 그러고 막 얼마나 이 발버둥을 했나 봐. 살아야 된다는 그걸로 그랬나 봐 혼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발가락에 여기도 막 피가 나고 막 입술도 몸부림하면서 깨물었는가 피가 나고 그러고 또 한참 있어서 앉아 있다가는 내가 일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또 밥을 한 숟가락 먹으니까 또 속이 막 디비지더라고요. 뇌혈관에 이상이 생긴 건데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사타구니를 통한 관을 넣어가지고 머리 쪽으로 접근을 해서 동맥류에 코일을 집어넣는 수술입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마취하고 수술을 하니까 그렇게 통증은 없을 거예요. 마음 편히 수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댁에서 일어나시다가 실신을 하셨습니다. 실신하셔가지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오셔서 뇌 MRI를 찍고 거기서 상당히 큰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어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통 개두술과 코일 색전술이 있는데 어머니 연세나 컨디션이나 여러 상황을 봐서 코일 색전술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되어 오늘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해져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병. 하지만 뇌수술이란 말에 처음엔 치료를 망설이기도 했다는데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내가 집으로 간다 했어요. 수술을 그러는데 집에 가다 죽는다고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고. 그냥 평상시처럼 됐어. 뇌수술이라고 하면 두렵죠. 하지만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혈관을 따라 치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퇴동맥으로 넣은 가느다란 관이 혈관 속으로 이동해 부풀어 오른 뇌혈관에 코일을 채워 넣습니다. 미세한 백금선으로 만든 코일이 혈류를 차단해 파열을 막는 원리입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저 화면에서 보시듯이 빨간색이 코일 종괴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혈관이 오늘 살려야 되는 중요한 후교통동맥인데 안전하게 다 확보가 돼서 수술은 잘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커다란 뇌동맥류. 코일을 넣어 폐쇄했는데요. MRA 검사 결과 이제 뇌동맥류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돌이켜보니 쓰러지기 전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 감각이 없기도 했답니다. 빈혈이라 넘겼던 증상은 사실 뇌가 보낸 신호였습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머리도 가볍고요. 이제 산책하고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약 먹어가면. 하던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좋은 걸 생각하고 운동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중요한 거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아서 진짜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혈관이 터지기 전 병원을 찾고 수술을 받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곁에서 함께 마음 졸였을 가족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간병을 많이 해주고 아들들은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왔다가 또 가고 왔다 또 가고 그렇게 아니라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저거 나름대로 고생했죠.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고마워. 아들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며느리 손자들도 사랑한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동재 씨. 이상한 코골이 소리와 함께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급히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향했는데요. 그날 박동재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런 상황을 누워있기 때문에 몰랐던 계기고 누워 자는 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몰랐고요. 눈 뜨니까는 중환자실이고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 있었고 그 기억밖에. 그 알마 코를 많이 골고나 했는데 이 코 고는 소리가 안 끊기고 계속 이렇게 코를 골더라고. 그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평상시보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아빠 막 깨우니까 자꾸 내려놔라 하고 이제 그만했어요. 자꾸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 이제 일 받치니까 눈 뜨바닥 눈을 뜨는데 눈동자가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 우리 애가 엄마 안 되겠다 119 부르자. 그래 이제 119 부르니까 굉장히 빨리 왔어요. 119가. 보이십니까? 뇌혈관 CT를 보면 뇌동맥류가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 CT 영상인데요. 전형적인 뇌 지주막하 출혈, 즉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도 뭐 특별히 아픈 데 없고 술도 먹도 안 하고 담배도 피우도 안 하고 그런 상태였고 후하 소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아침 일찍 구급차를 통해 혼수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후하 소뇌동맥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뇌혈관 직접 문압술을 통해 그 혈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었으며 그 파열된 뇌동맥류는 이어서 뇌혈관 내 수술을 통해 코일 색전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환자가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고 뇌지주막하 출혈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살린다고 우리가 머리를 열어서 혈관을 갖다가 이어주는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동맥류 터진 부분을 갖다가 코일 색전술로 틀어막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시간 좀 잘 맞춰가 이리 왔고 그렇죠. 119에서도 이제 요잘 왔고 그때 선생님이 잘 만난 게 너무 고맙습니다. 당시에 시간하고 뭐 때하고 장소하고 다 잘 맞으셔가지고 네, 그래 너무 예 그날 낮에 오셔갖고 그죠? 너무 좋았고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저도 고마울 따고 고맙습니다. 혼수 상태가 일주일 가량 지속이 되었고 하지만은 전혀 후유증 없이 성공적으로 회복이 되셨고 하지만 앞으로 그 지병인 고혈압이나 다른 건강상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인병 같은 거를 관리하시면 앞으로 무탈 없이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그 안에 치료하느냐에 따라 뇌 손상의 차이는 커집니다. 이상을 빠르게 알아챈 아내와 즉시 수술할 수 있었던 병원과 전문의. 만약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의 일상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사실 잠도 안 오고 굉장히 제가 마음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 좋아지고 지금 환자 끝이 안 보이고
자꾸 집에 있으면 또 나태해지고 자주 운동 나가고 그래만 하고 있어요.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치료 후 2달, 식탁 위 약봉지만이 아팠던 시간을 말해줍니다. 이젠 약도 대부분 줄고 산책도 다시 시작했죠. 아프고 나서야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소리는 아직 전혀 안 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좀 더 열심을 갖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생활해 나갑시다. 그럽시다. 고혈압약을 먹은 지 약 20년이 됐다는 김순희 씨. 올해는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상 증상. 검사 결과는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였습니다. 8월 초쯤이었나 예, 시골에 볼 보러 갔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막 깨질 듯이 아픈 게 한 2분, 3분 가량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두통약 먹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한 2, 3일 그냥 이제 일상생활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발이 스텝이 꼬이더라고요. 스텝이 꼬이고 머리가 몽롱해지면서 몸이 이제 왼쪽으로 자꾸만 똑바로 걷는데 자꾸만 왼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와서 이제 MRI를 찍어봤죠. MRI 촬영을 해보니까 그 혈관 촬영한 MRA에서 보통 동맥류가 생기는 이제 교통동맥 말고 흔하지 않는 원위부 전대뇌 동맥에 동맥류가 보였습니다. 근데 모양이 우리가 이제 도터색이라 해서 이제 물집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더 길쭉하게 뻗어져 있는 양상이라서 조금 수술을 좀 일찍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고 외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동맥류도 위험하지만 동맥류 표면에 또 하나의 혹이 생긴 형태는 파열 위험이 큽니다. 두려웠지만 한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말을 못해도 걱정은 굉장히 많이 됐죠. 그러니까 머리를 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감도 있었고 예. 그래도 뭐 그나마 예후가 좋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수술 후유증을 걱정했던 김순희 씨.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경과도 안정적입니다. 오늘은 정밀 검사를 통해 회복 상태를 세밀히 확인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온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터지기 쉽다. 이거는 이제 빨리 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수술을 하셨고 오늘 찍어보니까 이제 동맥류는 이제 없어졌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빨리 결정을 하시고 수술도 다행히 잘 돼가지고 일상생활 잘 하시고요.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현미경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집처럼 생긴 도토색이 먼저 보였고 원동맥류가 이제 좀 크다란 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이는 뇌 조직 안으로 약간 파묻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접근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동맥류 클립을 진행해야 돼서 조금 생각보다는 모양도 크고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뭐 다른 후유증 없이 뭐 동맥, 정맥 손상 없이 환자분이 뭐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고민도 많았지만 용기 내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컨디션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일상생활 하는 때는 지금 아무런 지장은 없고요. 전조 증상이 있으면은 필히 그냥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뇌혈관 질환은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30년째 함께 공장을 운영해온 부부.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졌고 오른쪽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모습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어서 안 좋은 예감이 들었고
즉시 자녀와 함께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하였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잘못될까 그 두려움에 많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냥 하루 종일 울면서 지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공장을 석 달 만에 닫아야 했습니다. 활기찬 일상은 멈추고 남편 곁을 지키는 일만 남았죠. 코로나로 홀로 간병하며 우울감이 밀려왔지만 남편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안 좋을 때는 식사를 못하고 처음에는 죽으로 먹고 지금은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가리지 않고 원래 수술병원에서 6개월 그다음에 재활병원에서 1년 6개월 해가 도합 2년 정도를 병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수발이 다 들어간 거죠. 원인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뇌로 혈액을 보내는 중대뇌동맥이 막히면서 순식간에 뇌세포가 손상된 거지요. 오늘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수술한 지 5년이 지나서 MRI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걷는 거 힘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병원에서 혈관을 뚫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술이 시행됐었습니다. 혈전 제거술부터 마지막 방법인 2개 절제술까지 시행했었죠. 저도 놀랬고 뭐 환자 보호자 다 놀랐어요. 그때 한 달째 해진 갔을 때 뭐 말씀을 알아듣고 또 근데 왼쪽에 뇌경색 크게 오니까 오른쪽 마비야 좀 있었지만 왼쪽에 움직임이 이제 팔 들어보고 다리 들어보고 다 하시가지고 어쨌든 지금처럼 회복된 건 어찌 보면 뭐 진짜 기적인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언어 부전하고 오른쪽으로 마비가 된 상태로 다행히도 골든타임 내에 병원 근처에 집이 계셔가지고 1시간 내에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 시술이든 혈관문합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뇌경색이 그 뇌경동맥 근위부 쪽으로 다 진행이 돼서 마지막 치료 방법인 그냥 2개 절제술까지 뇌경색 수술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시행을 한 그런 상태의 환자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와 언어장애로 시작된 재활의 길. 끝이 보이지 않던 시간이었는데요. 아내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바깥에서 자극을 주면 조금이라도 천천히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혼자서 지팡이 짚고 다니신 거나 이런 걸 보면 약물 치료 잘 하시고 재활 치료 잘 하시면 충분히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일상생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뒤 공장을 닫고 아내인 이마림 씨는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편이 하루 아침에 쓰러지고 나서 저희들 사업체인 30년 된 사업체를 3개월 만에 접게 되었고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각종 장애활동 지원사 자격증도 따고 요양보호사도 따고 매일 아침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출근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은 저를 좀 더 살아있음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물로 다져온 회복의 길.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돼주고 있는데요. 상수 씨,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것처럼 늘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 몇 분의 선택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겁니다. 일시적인 이 안면마비라든지 팔다리 근력 저하, 저림감 또는 심하게 어지럽다든지 이런 소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 나중에 대졸중이 생기고 나서 오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가성 뇌혈 증상을 경험을 하셨다든지 보이면은 즉각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